카시오 시계 잘 만드는구나.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카시오가 IFL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지아로크 풀메탈 레인보우입니다. 리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밑밥을 좀 깔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군생활을 포함 여러 개의 지샥을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시계 쪽은 제가 심도 깊게 아는 게 없고 라이트 기능 이외에 알람조차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미숙함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이런 디자인의 지아로크는 공식적으로 카시오에서 만나볼 수 없습니다. IFL이라는 곳과 콜라보를 통해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이곳으로부터 이 시계를 제공받고 리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IFL이라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리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IFL은 이렇게 G샥이나 PRX, 에커스나 65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독특한 모델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림이라든지 무브먼트로 만들어진 조각품들을 만들기도 해요. 예술품답게 굉장히 비싼데 괜찮아 보이는 건 전부 품절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희망했던 모델은 전박이 PRX였는데 당연히 품절이었고 차선책으로 레인보우 지아로크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IFL이라는 아티스트의 손을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지아로크 풀메탈의 원형이 되는 GM B2100D 1A의 한국에서의 리테일은 410유로 정도, 콜라보를 거친 이 모델의 가격은 1190유로입니다. 거진 3배에 육박하죠. 프리미엄이 결코 저렴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판매하는 전박이 컬렉션, 티파니 컬렉션, 악서 컬렉션들은 고가의 프리미엄에도 굉장히 빠르게 품절됩니다. 이런 디자인들은 여기서만 만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애초에 만들어지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저렴한 카시오크 풀메탈조차도 많아야 150개, 에커스 같은 경우는 고작 50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요. 국가별로 하나씩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사이즈입니다.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내 손목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는 시계입니다. 44.4mm의 큰 사이즈, 12.8mm의 생각보다 얇은 두께, 49.8mm의 러그투러그, 25mm의 러그, 165g, 20바, 200m 방수, 45mm에 육박하는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젠타 디자인답게 러그와 블레이슬릿이 일체화된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정된 엔드링크로 인해 실제 러그투러그가 무려 61mm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커버할 수 없는 손목이라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지아로크 풀메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 디자인과 밸런스 그대로 40mm 아래로 나온다면 젠타 디자인의 시계를 만드는 기성시계 브랜드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기계식 시계와 전자시계의 사이즈를 바라보는 인식도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엔드링크가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젠타 디자인의 시계들처럼 수평적으로 쭉 뻗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손목둘레 17cm 정도까지는 찰만하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토매틱 시계에 비해서 커츠 무브먼트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육중하게 보이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브레이슬릿의 사이즈를 조절하게 된다면 그렇게 무거운 시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7cm의 손목 둘레를 가지고 있고 측면에서의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케이스와 러그 사이의 공간이 아슬아슬하게 커버돼요. 시계의 디자인은 이미 흥행이 보장된 아이코닉 오데마 피게의 로얄오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로얄오크보다는 로얄오크 오프쇼에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IFL이 카시오크에 넣은 특별함은 레인보우입니다. 셋이 양각 인덱스를 시작으로 빨주, 노초, 파, 남보, 서비스로 핑크까지 추가되었네요. 팔각형의 베젤 위에도 각 인덱스의 위치에 맞는 색상이 입혀진 폰트가 있습니다. G샥이나 프로텍션 같은 긴 단어는 2개의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깊은 폰트 인그레이빙 안쪽으로 색상이 채워져 있는 구조인데 기계식 시계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코팅이나 특별한 기술들이 사용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내구성 측면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하는 것은 시계 브랜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인보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이 화려함이라는 게 단기간에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가볍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색상의 사용은 비교적 쉽게 몰리는 편입니다. 이런 다양한 색상의 조합은 G샥이니까 콜라보레이션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시계씬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글래스는 미네랄 소재로 미네랄 글래스가 빛 반사도 적고 여러 각도에서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레진 소재를 가진
기존의 지아로크에는 미네랄의 감성이 어울리겠지만 이 단단한 스틸 소재의 지아로크 풀메탈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사파이어 글래스가 더 낫지 않을까요? 다이얼 내부 퀄리티는 기대 이상이에요. 이게 G샥 라인업 중에서 비교적 고가 모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가 모델에도 비슷한 퀄리티를 잡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계열의 경쟁 상대인 시티즌의 시계들을 보면 다이얼 내부의 퀄리티 측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접사를 자비 없이 당겨봐도 핸즈나 다이얼과 디스플레이가 구분되는 곳, 서브 다이얼, 퀄리티를 지적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가 덮개 형식으로 분리된 느낌을 주는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베젤 위에는 굉장히 세밀한 헤어라인이 들어갔고 브러싱과 폴리싱의 교차 마감, 되게 튼튼하고 깔끔한 만듦새의 브레이슬릿, 물론 고가의 기계식 시계에 들어가는 마감 방식과는 절대로 비교할 순 없지만 100만원 아래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보여주는 마감보다는 더 나은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무른 경도의 스틸을 사용한 건지 브러싱의 세밀한 헤어라인 때문인지 스크래치에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브러싱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눈으로 바라만 봐도 옷깃에만 스쳐도 베젤 위에 스크래치가 생기더라고요. 브레이슬릿은 기대 이상입니다. 기계식 시계 브랜드를 기준으로 케이스는 잘 만들지만 브레이슬릿 퀄리티가 못 따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아로크 풀메탈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사이에 퀄리티 차이가 없습니다. 브레이슬릿 사이즈 조절 방식도 특이한 편인데요. 아주 작은 스프링바가 각각의 링크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한쪽 구멍을 누르면 브레이슬릿이 탈거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 방식이 핀 방식이나 스크류 방식보다도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카시오가 특허를 가지고 있겠죠. 이 시계의 기능은 제가 품기에는 너무나 큰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시오 공식 홈페이지나 설명서를 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는 수준으로 지나가겠습니다. 터프솔라, 빛 에너지를 모아서 충전하는 기능, 블루투스, 별도의 앱과 연결할 수 있고 월드타임, 38개의 시간대의 월드타임과 썸머타임,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2099년까지 캘린더, 저는 끝까지 못 보고 죽겠네요. 절전 기능, 어두운 곳에 시계를 두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런타임, 공홈의 설명에 오타가 있어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늘 전환 기능, 디스플레이를 읽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반응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날짜, 요일, 월, 스톱워치, 타이머, 라이트, 알람, 파워 리저브에 0.5초의 1호차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아셨죠? 스마트폰과 연결되면 자동 시간 조절, 폰과 연동되어 시간을 지속적으로 교정해줍니다. 간편한 시계 설정, 300개 도시의 세계 시간을 보여주고 위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도의 날짜, 시간 및 위치가 기록됩니다. 이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캠핑을 하시거나 장거리 자전거를 타시는 분, 혹은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요. 이벤트 알림, 앱에서 설정한 이벤트를 시계가 알려줍니다. 분실 폰 찾기, 시계의 버튼을 누르면 폰에서 알림음이 울려요. 저도 여러 종류의 G샥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지만 이런 기능들 솔직히 쓸 일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 같아서 항상 기본형만을 구입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리뷰를 통해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6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계식 시계는 이 정도의 퀄리티를 구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카시오가 기계식 시계의 감성을 쿼츠에도 입히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반대로 괜찮은 오토매틱 무브먼트 하나 만들어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스위스메이드 시계 브랜드 CEO들은 긴장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